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과자TV의 과자형입니다. 오늘 방송은 각 죄명별 징역생활 유형 9번째 죄명, 살인의 두 번째 이야기죠. 연쇄살인과 사형수. 2004년 초여름 장마철의 어느 날 TV를 켜보니 비가 옥수로 쏟아지는 날 신촌의 한 야산에 의경 1개 중대 병력이 우의를 입고 온 야산을 파재끼는 장면, 우리 모두 기억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때를 시작으로 그해 겨울 국내 최초 20세기를 대표하는 연쇄살인자 30인 중 한 명을 배출해낸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에는 연쇄살인이라는 죄명은 따로 없어요. 그냥 살인이죠. 근데 이걸 조금 더 우리식으로 표현을 해보자면은 연쇄살인은 곧 사형 선고를 받는 사형수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오늘 영상은 죄명별 징역생활 유형 9번째 연쇄살인이기는 하지만 내가 본 사형수들의 생활 이런 거에 관련된 어떤 썰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제가 현재 국내에 50여 명의 사형수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을 직접 다 보고는 아니에요. 그냥 제가 생활을 했던 서울구치소에서 목격을 했던 어떤 그 사형수들의 생활에 대해서 오늘 방송에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죄명별 징역생활 유형 연쇄살인범 사형수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딜 가나 눈에 띄는 빨간 표찰. 사실 예전에는 국가보안법, 내란죄 이런 걸로 빨간 표찰을 단 죄수들이 있었다고 해요. 제가 서울구치소에서 본 빨간 딱지들은 대부분 피해자가 적게는 2명, 많게는 한 20여 명에 달하는 연쇄살인범들이 많았었던 것 같은데, 이전 방송에서도 얘기했듯이 우리나라 법이 살인죄에 대해서는 극형으로 다스리는 나라기 때문에 지금 현존하는 사형수들은 대부분 이렇게 많은 피해자들을 이렇게 좀 살인을 저지르고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두 번째, 사형수는 미결수? 이건 이전 영상에서 내가 한번 그 사형수에 관련된 어떤 그 얘기를 좀 한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의 댓글에서 굉장히 논란이 됐던 게 맞아요. 그래서 내가 안 돌아가는 머리를 또 겁나게 돌려가지고 도대체 뭐가 맞는 거지 싶어가지고 법전을 좀 한번 뒤져봤습니다. 글 보여주시고요. 자,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제2편 수용자의 처우 제10장 89조 90조를 보면 제10장 사형 확정자 제89조 사형 확정자는 독거 수용한다. 다만 자살 방지 교육, 교화 프로그램, 작업 그 밖에 적절한 처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혼거 수용을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사형수를 어떻게 수용을 한다. 이런 거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사형수들은 보면은 대부분 미결복을 입고 생활을 해요. 내가 실제로 본 사형수들도 모두 미결복, 그러니까 이제 똥색으로 된 그 옷 있잖아요. 자, 이런 거를 입고 다니는데, 자,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이 하늘색 수의는 안에서 미결수들이 사제를 구입을 할 수 있는 어떤 미결 수용복이에요. 따라서 얘네들은 미결복을 입고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말이, 형이 자 봐봐, 사형수는 사형이 확정이 되는 날이 이거 집행을 하는 날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집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영원히 미결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쩌고 말이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 법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사형 확정자라는 신분이 정확하게 명시가 돼 있어요. 교도소나 수용기관에 사형장이 있는 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5대 광역시에 소재한 수용기관에는 모두 사형장이 마련돼 있고 그 사형장이 있는 곳에 이 사람들은 수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앞전에 우리 그 라이브 방송에서 한번 얘기 나왔듯이 광주교도소에는 현재 사형장이 없다고 합니다. 자, 따라서 사형수는 뭐다? 미결수가 아니고 사형 확정자다. 단 집행은 아직 하지 않았을 뿐이죠. 세 번째, 각 사동 일방은 나의 안식처. 다른 수용시설은 사실 난 잘 모르겠어. 내가 안 가봐가지고. 하지만 내가 생활했던 서울구치소 같은 경우 각 사동의 일방의 대부분 사형수들이 생활하는 방이었었어요. 이건 내가 우리 사동주임한테 그냥 들은 얘기인데 확실한 얘기는 아니야. 사형수들은 대부분 전방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구치소에 가면은 우리 같은 일반 미결수들은 일정 기간이 지나거나 아니면 이런 거죠. 내 사건이 현재 내가 1심 재판 중이거나 아니면 내가 현재 항소심 중이거나 아니면 내가 상고심 중이거나냐에 따라서 방을 옮기게 돼요. 사형수들 같은 경우는 전방을 따로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게 있대요. 사형수들은 전방을 할 경우에는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해진대요.
그 대표적인 예가 예전에 자살한 정땡땡이라는 그 연쇄살인범 알죠? 자, 이 사람이 그 안에서 그냥 들은 얘기인데 전방을 하고 난 다음에 며칠 안 있다가 자살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사형수들 같은 경우는 사실 다른 소로 이감을 하거나 하지 않는 이상 소 내에서는 전방을 잘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혹시 조만간 서울구로 징역을 갈 수도 있는 분들 자기가 가는 사동 일방에 누가 있는지 한번 잘 봐봐요. 자, 썰 하나 간다. 한 평도 안 되는 독방에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하루하루를 보내야 한다는 불안감 때문일지라도 이 사람들 대부분은 정상적인 사고가 아니야. 특히 호명을 할 때나 방에서 이렇게 뭔가 전달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럴 때 가끔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보이기도 해요. 이거는 제가 저랑 좀 친밀하게 지냈던 천땡땡씨 가 생활했던 사동에서 제가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자, 이제 그날 구매물이 들어와가지고 구매물을 이렇게 방마다 다 넣어주고 있었는데 이 사람 방을 지나치고 간 거예요. 왜냐면은 천병선 씨는 따로 구매나 이런 걸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구매물을 끝방까지 다 주고 난 다음에 이렇게 봤더니 오이 물건이 하나가 남어. 그래가지고 다시 다 확인을 해봤더니 이 양반이 주문을 한 거였었어요. 그래서 그냥 가가지고 천병선 씨 부르고 밑으로 그 19통 그 사형수 방 독방 문 앞에 19통인데 거기다 물건을 툭 넣어줬는데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막 욕을 하고 지랄 난리를 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일단 가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좀 피해 있었는데 며칠 뒤에 이 사람이 나를 부르더니 앞으로 자기 방에 뭐를 가져다 줄 때는 내 이름 뭐 천땡땡씨 이렇게 부르지 말고 뭐 누구형 뭐 영영이 형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부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이름을 부르고 갑자기 이렇게 들어오면은 자기 사형 집행하러 오는 줄 알고 자기가 되게 깜짝깜짝 놀랜대. 그래서 그런 거에 되게 예민해 하더라고. 씨발. 아니 지가 죽는 것도 존나 무서운가 보지. 아무튼 족같은 놈들이에요. 네 번째, 뽀얀 두부와 같은 피부. 이 사람들이 햇빛을 보는 거는 하루에 30분 정도 허용된 어떤 운동 시간 이외에는 이 사람들은 거의 햇빛을 못 보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대체적으로 피부들이 보면은 다 두부 같아.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냥 뽀얘 사람들이. 밖에서 어디 이렇게 이제 사동복도나 이런 데서 막 다니다가 저쪽에서 이렇게 뭐 빨간 딱자가 딱 보여. 얼굴을 딱 보지. 그러면은 뽀얘 사람들이다. 햇빛을 오랫동안 못 보면은 사람의 피부가 저렇게 되는구나 생각을 하게 돼요. 진짜 신기해요 보면은. 자, 썰 하나 간다. 저 같은 경우는 미결 생활을 할 때는 그 가래 추력을 나가서 천 씨랑 좀 친하게 지냈었고요. 기결수 때는 뭐 여러 사동을 돌긴 돌았는데 특별히 좀 약간 대화를 많이 하고 좀 대면을 많이 하면서 지냈던 사람은 강땡땡 씨와 친밀하게 많이 생활을 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저랑 어떤 대화를 나눌 때 굉장히 공통적으로 했던 얘기들이 하나가 있어요. 뭐였냐면은 첫 범행을 저지를 때, 그러니까 첫 살인을 저지르고 그 다음이 정말 힘들었다, 심적으로 되게 힘들고 무섭고 뭐 그랬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대부분 그 다음에 하는 얘기들은 뭐냐면은 진짜 웃기는 게 자기도 자기가 이렇게까지 될 줄은 정말 몰랐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제 범행이 막 진행이 되잖아. 그러면은 그때는 나 모르겠다 씨발 막 가는 인생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안 걸렸는데 뭐 설마 이거 한번 한다고 걸리겠어? 하는, 이러면서 그 사람들이 항상 마지막에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야 밖에 아직도 안 잡히고 멀쩡하게 살아가는 놈들 많다. 딱 이런 얘기를 하는데 존나 오싹하지 않니? 때가 되면 항상 나오는 이야기, 사형제 찬반론. 저는 이 안에서 이 사람들이 직접 생활을 하고 뭐 다는 아니지만 몇몇 사형수들하고 이런저런 어떤 대면들을 하고 얘기를 해보면서 제가 좀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사람들은 뭐 겉으로는 안 그런 척은 해요. 하지만 언제든지 자기가 오늘이라도 죽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어느 정도 내포가 돼 있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어떻게 약간 살얼음판 같은 하루하루를 그 안에서 보내고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난 개인적으로는 사형수들의 어떤 생활들을 좀 국민들한테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대부분의 국민들은 야 씨발 내가 내는 세금으로 저렇게 잘 먹이고 잘 재우고 뭐 그러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생활하는 하루하루 그리고 그 안에 어떤 공간들 그리고 이런 거를 내가 직접 눈으로 보면서 아 내가 만약에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아야 한다면 아 이거는 정말 상상만 해도 자 제가 오늘 시청자분들한테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는데 혹시 니네들 자기가 언제 죽을지 알고 있는 사람들 있어? 우리 자신도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 이거는 사형수들이나 마찬가지 아니야? 오히려 저렇게 미래와 희망이 없이 그냥 죽을 때까지 모든 자유나 이런 걸 박탈당하고 살아가는 게 저 사람들한테 오히려 더 끔찍한 형벌이 아닐까?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방송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물러갑니다.